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콩쿠르 무대 직전의 그 떨림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거라는 것을, 너무 아름다운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도 바랐습니다. 제발 정서만은 괜찮기를, 이 아이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봐야 했던 것들,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원히 달라져 버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지금부터 그때 그 시간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무대 위의 빛, 무대 조명이 켜지는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정서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완벽해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반 위에 올려진 작은 손,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순수한 선율이 홀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을까요?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순간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눈빛, 태화의 간절한 응원,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 후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정서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완벽했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말입니다. 엄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적어졌고 정서를 바라보는 눈빛에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서는 몰랐을까요? 저는 정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밝게 웃으려 했겠죠. 더 괜찮은 척하려 했을 겁니다.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 작은 어깨로 모든 걸 견디려 했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합니다. 변해가는 공기, 태완의 집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닌 사람들, 유리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아버지의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답답해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는 걸까? 왜 서로를 외면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두려워서요. 태화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13살 소년이 왜 저렇게 외로워 보여야 할까? 정서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걸까? 그 작은 어깨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금이 가는 소리, 어떤 것들은 한순간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금이 갑니다.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조금씩 퍼져나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정서와 태화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둘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보이지 않는 벽. 태화가 정서의 손을 잡았을 때 정서가 잠깐 머뭇거리던 걸 보셨나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망설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무엇이 이 아이를 주저하게 만들었을까요? 유리의 눈물, 유리를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 항상 비교당하는 아이, 아무리 애써도 오빠의 시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아이, 혼자 방에서 우는 유리의 뒷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나쁜 아이일까요? 아니요. 그저 외로운 아이였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떻게 변해갈지를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유리도 정서도 모두가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전쟁, 아이들이 모르는 곳에서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저 느껴졌습니다. 미라의 창백한 얼굴, 건우의 냉정한 태도, 그 사이를 흐르던 긴장감. 저는 미라가 불쌍했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과거가 찾아와 그 모든 걸 위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딸만은 지키고 싶었을 텐데, 딸만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요. 건우 역시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선택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른들의 과거가 아이들의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그 순간,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그 순간을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만 그 장면을 말입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라고, 제발 이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의 침묵, 그 정적,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을 뿐입니다. 정서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무너져 내리는 표정,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 13살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게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병원 복도, 새하얀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태화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있던 모습,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흔들리던 어깨, 우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3살 소년에게 이건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유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요. 그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이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을 텐데요.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강했던 엄마가 혼자서도 잘 버텨왔던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밝던 목소리들이 사라졌고 햇살 가득하던 공간은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이 흐르던 방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정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꿈꾸던 미래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저는 그 후의 장면들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고,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시련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그렇듯 운명은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변해버린 눈빛, 정서를 다시 봤을 때 그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맑고 순수하던 눈빛이 무언가 깨져버린 것 같은 눈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고 말하고 있었지만 진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태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알던 정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 아이를 마주하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새로운 정서, 그 집에 들어간 정서를 봤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너무 잔인하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삶, 거울을 보는 정서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저 안에 비친 얼굴이 누구일까 묻고 있는 것 같았던 그 눈빛이요. 정서인가 아닌가, 그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태화의 절규, 태화를 보며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억하는 사람, 혼자만 기억하는 사람. 정서는 잊어버렸는데 자신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매일 정서를 보며 저 아이가 자신을 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매번 실망해야 하는 순간들, 그 반복되는 좌절이 태화를 어떻게 바꿔놓았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태화는 밤마다 혼자 울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내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로요. 13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슬픔을 안고서 말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멈춘 것들도 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끝나지 않은 이별들 말입니다. 정서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태화는 그 정서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없어서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도
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야 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에필로그. 음악이 슬프게 흐른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아름다웠던 것들이 부서지는 걸 봤고 순수했던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계단이었으니까요.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른이 된 정서와 태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순간에 대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너짐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서와 태화의 고통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